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융합 혁신이잖아요. 융합. 융합의 뜻이 저기 그림에 인공지능 기반 융합의 뜻이 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 혁신과 융합이 왜 중요하냐? 이 필요성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역을 도와주는 이런 구조 균형 발전도 중앙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그 융합으로 앞으로의 혁신과 문제 해결의 트렌드는 융합이기 때문에 다들 지역 혁신과 융합의 진행성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대도경을통해 재창조 종합계획이 4월 30일 기재부 장관과 7개 장관이 모인 과기장관회의로 통과가 됐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융합입니다. 융합. 그리고 지역. 국가가 주도하는 대북 특구에서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특구로 재창조해보자. 이런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의 과제는 뭘까? 아마 그 과정에 여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정부에서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걸 짜는데 5년마다 지금 5차 계획이 내년 후년까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정부 주도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4차까지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5차 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은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영역의 시스템, 혁신정량 확충과 지자체 지원, 이렇게 시스템 고도화, 지역주도 혁신성장 이런 개념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지역 R&D,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 이런 개념들이 국가 올해 R&D 투자 방향에도 핵심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지역산업 정책을 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한 2,940여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것은 대전은 차세대 무선 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연구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집중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게 지역 혁신에서 중요하다고 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학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산업만이 아니고 도시 문제 해결,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과학기술이 들어가서 스마트 도시, 스마티즌 도시를 만드는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접목해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중립 지방 정부 실천 연대를 발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나오는 도시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도의회, 전국의 시도의회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을 해보자 이런 거고요. 유엔에서 이 SDG라고요.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라고 해서 이 11번째 목표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리고 도시 개발하는 데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커뮤니티 기반의 성장을 하는데도 과학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정책 자체도 여기 보시면 출연연을 만들 때는 그런 선형 혁신이 있어요. 출연연 만들어서 기술과 인재를 키우면 산업으로 가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구도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혁신 3.0으로 가서 예전에는 기술과 산업만 봤는데 이제 기술과 사회에 연결을 해서 기술 혁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혁신,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역 혁신 시스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우리가 정책을 과학적 정책을 할 때 어디다 투자할 거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출연연이나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왕창 공급을 하자 이게 정책이에요. 근데 그 뒤로 가면은 그것 말고 여기 보면 대학도 키워야 되고 기업도 키워야 되고 이런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이런 문화 지식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의 타겟이 요게 다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진정한 지역 시스템이 된다. 연구만 하는 것은 시스템 혁신 시스템하고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을 이제 메디치 효과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른 분야 간 장벽을 허물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소에서 뭐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모이신 거잖아요. 기존 네트워크를 끊고 헛셀에서 모셔갖고 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산업체와 대학과 이런 지자체 산업기관들이 각자 있으면서 서로 공동 프로젝트를 하거나 서로 도와주거나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걸 지금도 거기서 활발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지식 창출의 유형이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견이 아예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최근에 그 대전에서 지자체하고 대학 혁신 사업이 3,500억짜리가 교육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의 16개 대학이 모여서 공유대학 개념으로 거기에 연구소와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연이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모빌리티 산업을 산업과 인재를 육성.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산학연이 따로 있고 그냥 프로젝트 같이 하는 애들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공간, 새로운 협력 모델,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식 생산을 인재를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과 문과 나누고 분야 화학 뭐 분야 나누고 다 했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학제감 지식 생산이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이 그런데 가속화 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이론이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분야를 나누고 각자 해와 공급적 방식이었던 것들이 바뀌고 국가가 주도해왔던 것들이 지역이 주도하는 중요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런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4월 30일 통과된 종합계획이 2년간 기획을 한 거거든요. 기획을 해서 4월 30일 확정이 된 건데 그 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배운 거죠. 대덕에서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는 같이 하자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논의들이 커지면서 대덕특구를 변화시키는 계획으로 간 거죠. 여기 보시면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환경부 여기 7개 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지역 주도로 하고 융합을 촉진해야 되는데 대덕특구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50년간 국가가 투자해온 자산이고 저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주도와 융합 혁신의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한 2년에 걸쳐서 논의되고 확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대덕특구 재창조의 지금 첫 번째 할 일은 재창조의 거버넌스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융합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비전 목표 전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하겠다. 근데 이거를 초격차 융합 연구와 혁신을 활용을 하겠다. 미래 신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덕특구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역과 함께 이런 도시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융합연구 창의인재 호부, 창업, 간지, 미래 신산업, 스마트 실업도시 이런 개념을
대덕특구에 넣는 거죠. 이게 없던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대덕특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재와 첨단 인프라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혁신, 융합혁신의 방향으로 지역과 함께 가보자. 물론 상당 부분은 국가 임무형이 여전히 가겠지만 이걸 조금 더 해보면 새로운 혁신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역도 하고 중앙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융복합 R&D 혁신 캠퍼스로 대전환을 하자. 그래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개발 공유 활용을 활성화하고 플래그십 융합연구를 만들어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 센터를 만들다. 여기 한스코브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대덕특구 재창조의 핵심이 융합인데 그 융합의 핵심 허브 공간으로 여기를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를. 제가 책임이 무겁죠, 저희들 사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다른 데를 다 연결해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공간을 잘 조성하고 여기를 몇 개 붙고 플래그십 융합연구 이런 걸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정규 효과를 만들어서 융합을 촉진해보자. 여기에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해외 연구자들이 여기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창업을,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원 창업도 있고 연구소 기술을 출제해서 연구소 기업도 있고 대학교에 보면 교원 창업도 있고 학생 창업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보다 조금 더 가감하고 적극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좀 임팩트 있는 창업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도와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술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중의 창업 생태계 이런 걸 공간을 만들고 실증을 하고 실제로 제가 출연연 쭉 다니고 있는데 한 20억에서 50억 또 조그마한 100억 정도를 확 투자하면 실제로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투자해주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는 조금 작은 규모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타트업 파크가 충남대학 카이스트 사이에 있고 여기에 특구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이 실제로 창업이 좀 특구가 쌓여있는 카이스트나 대학이나 출연전에 쌓여있는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창업의 길로 가보자. 이런 실증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아까 스마트 도시화 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리빙랩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산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창업이 이제 이 스타트업 파크에서 스타트업이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이 광평동에 조금 더 스케일업이 되고 조금 더 커지면 신동 중곡 지역이나 저 산단에 좀 더 크게 가고 그 원도심에도 혁신도시가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장대하고 안산지구에도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해서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대전에서 전부 유니콘 로드맵을 만들자. 실크로드를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런 실제로 그런 게 되려면 지역에서 시민들이 과학자를 존중하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뭔가 도시를 바꾸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 이런 과학문화, 인프라나 공간이나 프로그램이나 소통이 많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조감도 핵심은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고 특구로 만들어서 각자 해오던 일들을 이제는 같이 묶어서
창업이든 기존 기업을 도와주든 새로운 신산업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거고요. 거기에 청년들이 좀 모이게 하고 해외 인재들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그래서 핵심적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는데 예전에는 대덕특구는 과기부 밑에 대덕특구 진흥재단이 특구 진흥재단이 있고 그게 대덕특구 본부가 있고 지역별로 지금 있는데 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거 대전시가 그 특구 거버넌스에 개입할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를 만들고 대전시장하고 연구단지 전체 한 65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회장과 지금 산업체하고 정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래서 중앙정부나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과학부 시장이 운영위원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참가를 하고 저희 이제 디스텝이 사무국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중앙부처는 이제 법무처 TF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된 게 되도록 법이나 제도나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또 긴 시간과 규모로 이 작업이 추진이 되는데 핵심은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 개별 기술과 산업에서 이제 융합 혁신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전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걸 몇 가지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 대전을 최시산의 연구단지를 만들고 특구가 2005년에 됐고요. 과학기술센터가 11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 청주 뭐 이렇게 또 세종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정부가 4,500 특별시로 대전을 지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사업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글로벌 과학도시로 가보자. 이런 주제. 아예 최근에는 과학도시가 아니고 과학수도로 가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R&D가 30조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27조 4천억이 되고 그래요. 내년 30조가 이걸 국가가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 주도로 뭔가 의견이나 사업을 가져오면 중앙정부가 하여튼 그냥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출연연도 대덕특구에 출연연 본원들이 있는데 출연연 본원은 국가 미션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전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역량과 기술을 지역하고 해서 뭔가 성공 모델을 만들면 점점 확산되니까 지역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출연연하고 대전시하고 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를 지역역에 재창조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럼 지역 주도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 주도에 이런 연구 혁신이 돼야 되고 지역 스스로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고 융합 생태계를 만들고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과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역에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앙 쪽의 변화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대전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려면 과학부 시장제를 만들어서 과학기술 주도의 지역 혁신을 해보자. 그거를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연구단지에서 이제는 글로벌 과학수도로 가보자라는 이게 대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는 별도로 과학부 시장이 되시고 저희가 총괄을 해서 관련 기관들 다 모여서 진짜 과학도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 과학으로 편안한 도시, 과학으로 세계화된 도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렇게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 12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은 대덕특구 재창조와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총괄을 해서 관련 후속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대덕특구 재창조와 그랜드 디자인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과를 보냐. 첫째는 융합 공간을 많이 조성하자. 요게 지금 센터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렇게 지금 협동자 와서 여기서 쓰고 계신데
대전에 많은 산악인과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 많이 만들어서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지금 광평동 테크노파크에 어울림 플라자 만들어놨으면 거기도 쓰실 수 있고, 배트리에 지금 마중호 플라자 만들고, 화학면에 디인도 플라자가 있고, 공동관리 아파트에도 이런 공간의 기능들을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대덕특구에 새로운 공간들이 조성이 되면서 각자 하던 것들을 모여서 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지역 프로그램이 되는데, 지역 융합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연구에 보면 융합 사업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융합 사업의 몇 개를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주관기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 중이고요. 실제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신규로 이런 출연연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융합 사업을 지역의 산업체하고 출연연 몇 개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그런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이런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포럼도 하시고 모임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공간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융합이 좀 촉진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존에 우리가 각자 만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융합이 돼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보자. 지능적으로. 그래서 대덕특구의 이런 재창조 변화가 대전에게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634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지역 기업 건데 대전시가 지금 매입을 했고요. 올 연말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옵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217억을 여기다 투입을 결정을 했고 24년에 이게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그러면 융합 연구혁신이 촉진이 되느냐 이 설계를 저희 디스텔이 공간 여기 지금 계신 데가 이 공간이거든요. 이게 79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듯이 리모델링을 하고 이 뒤에 거는 98년에 진 거라서 완전히 부수지 않고 좀 리모델링을 조금만 해주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공간이 빈데 여기는 이제 비어놨거든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I2I라고 했어요. 아이디어가 이노베이션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되는 소통을 협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융합 혁신이 되고 이런 소통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융합 생태계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융합의 유형과 진화가 계속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왔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유형과 경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속도감을 내면서 또 같이 참여하는 혁신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체계가 될 거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어떻게 지역 혁신을 확대할 거냐.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을 지원하거나 직접 창업을 촉진하는. 그래서 스케일업 실증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그리고 기획 창업도 하고 펀딩도 해주고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공간을 내주고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청년 스타트업을 만들고 정주 여건도 만들어주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나 창업을 좀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기업의 애로 지원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지금 이제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은퇴 이후에도 지역 기업과 함께 시민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융합을 하는데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고경력 과학기술 은퇴하신 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이 협동조합이 그런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공간이 돼서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도 해주시고 직접 추진도 하시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존의 공간이나 새로 만들어진 공간들을 이제 일부는 특구를 확대해서 편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원도심하고도 연결하고 기존에 사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걸 좀 첨단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대전에 유니콘 기업이 지금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10개가 서울에 있거든요. 2030년까지 대전의 유니콘 기업을 10개를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을 거다. 제가 보니까 가능해요. 그동안 안에서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게 대전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 최근에 그 메가시티라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그렇게 호남, 또 대전, 세종, 충청, 충남, 충북 이렇게 모여가지고 메가시티 전략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대전에 기술이 있고 세종에 행정 지원이 있고 충남과 충북에 굉장히 큰 제조 기반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걸 모으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차원이 아니고 대전, 충청이 이제 나라를 살리는 거죠. 새로운 혁신 모델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대덕 특구 재창조가 대전만을 위한 재창조가 아니고 충청권을 묶어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우리가 밀고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 협력을 뭐 각자 계실 때 많이 하셨겠지만 대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제 협력을 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UCLG라고 세계 지방정부 유엔 산하의 세계 지방정부 연합 총회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 총회를 3년 만에 하는 총회 대전에서 한 2,000개 도시 한 5,00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계해서 대전에 글로벌 포럼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같이 이런 네트워크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생들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외 인재들이 여기 와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국내 인재들하고 뭔가 인재가 모여드는 이런 플랫폼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이. 그래서 사실은 국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경력 과학들이 다 영어가 되고 국제협력 경험이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텝이 좀 제대로 하면 기존에 우리가 대덕특구는 국가혁신 시스템 개념으로 해온 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특구가 역할을 해라.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특구나 추정기관이 그런 국가 미션형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역하고 융합을 해서 또 충청권이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면 새로운 방식의 지역혁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지역혁신 새로운 모델을 융합으로 만드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특구 재창조를 시작을 해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 다른 방식의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평생 해보지 않았던 다른 방식과 시도들을 이제 같이 해내야 되는 또 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시점에 있고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호흡과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대덕특구의 패러다임을 지역 주도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마 포스텝의 역할이 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지 않겠냐 많이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